여러분, 오늘은 가스비 줄이기 2탄입니다. 오늘은 온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온수와 난방수는 같은 건가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온수하고 난방수, 이거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정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온수가 지나가는 배관이 따로 있고 난방수가 지나가는 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르다면 온수는 어떻게 데워지고 난방수는 어떻게 데워지나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각자. 이 부분도 이따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온수와 난방수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데워지나요? 저는 이 부분이 예전에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찬물이 들어갔는데 1분도 안 돼서 따뜻한 물이 금방 나올 수가 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자,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아시는 만큼. 그러면 찬물이 들어가서 온수를 데우려고 그러면 정말 가스비가 많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실제 온수와 난방수를 데필 때 가스비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자, 이것도 1, 2, 3번 전부 다 이따가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세면대나 싱크대에서 온수를 사용할 때 뜨겁게 사용하는 것보다 찬물을 섞어서 미지근하게 사용하면 가스비가 덜 들어가나요? 뭐가 정답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똑같아요. 뜨겁게 사용하나 미지근하게 사용하나 똑같은데 어차피 그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을 섞어서 쓰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은 가스비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온수 세기를 약하게 튼 것하고 세게 튼 것하고 가스비가 차이가 있나요? 온수 수압에 관련된 건데 정답은 차이가 없습니다. 수압이 너무 세면 찬물이 데워지지 않은 채로 미지근하게 나올 뿐 수압이 세다고 가스비가 더 많이 소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수를 사용할 때 너무 세게 틀면 안 돼요. 그리고 온수 수압이 너무 세면 온수 수압을 약하게 조절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온수 온도를 30도로 설정한 것하고 60도로 설정한 것, 30도에서 60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저, 중, 고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 어느 것이 가스비가 많이 나올까요? 정답은 온수 온도를 높게 설정을 하면 가스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수 온도를요, 적당히 설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50도로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뜨겁습니다. 이게 살에 딱 닿으면 뜨거워해요. 그래서 목욕을 할 때는 한 50도로 할 수 있는데 보통 쓸 때는 한 40도 정도 내외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또 한번 다뤄볼게요. 좀 이따가.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온수를 똑똑똑 약하게 틀어놓아도 가스비가 나갈까요? 이 경우에는 수도가 얼 수 있어서 온수를 틀어놓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온수를 약하게 졸졸졸 틀어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게끔 그렇게 틀어놔도 가스비가 나갈까요? 정답은 나가지가 않습니다. 일정량이 됐을 때 센서가 작동을 해서 가스를 태우게 돼 있는데 그 이하로 약하게 틀면 가스비가 나가지 않으면서 온수 쪽에서 찬물이 나와요. 자, 지금까지 제가 7가지 문제를 드렸는데 이 7가지 문제를 전부 다 맞추신 분이 계실까요? 자, 이 도면이 보일러를 간단하게 도면화시키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간식이 있고 저탕식이 있어요. 이거는 온수 저장 탱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탕식은 여기 온수 저장 탱크에 물을 가둬놓고 요거를 데워서 쓰는 거고요. 순간식은 이런 온수 저장 탱크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 온수 열 교환기를 통해서 찬물이 들어가면 바로 데펴져서 온수가 나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나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가스 보일러 보면은 대부분 이 순간식이에요. 그리고 이 저탕식은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이 저탕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 순간식을 설명을 드리면, 난방수는 난방배관이 따로 있어요. 난방배관이 2개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있는 거죠. 또 온수도 찬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있는데 난방수가 들어갔다 나오는 데펴주는 데가 있고 온수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펴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각각 주열 교환기, 온수 열 교환기라고 하는 데를 거치면 뜨겁게 나오는 겁니다. 난방은 보통 요즘에는 굵어요. 이 2개의 배관은 굵습니다. 보통 20mm 정도 돼요. 예전에는 25mm짜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PB 배관으로 해가지고 20mm로 대부분 난방 공급과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직수 온수는 수도예요. 수도.
요거는 15mm, 요거 난방 2개는 20mm. 그래서 굵은 거 2개, 가느다란 거 2개가 이렇게 밑에 있어요. 보일러 밑에 보면, 본체 밑에 보면. 그래서 난방수를 먼저 데워주는 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난방수는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일러로 데워져서 나가서 난방 공급을 통해서 보일러 분배기를 지나서 각 방으로 간 다음에 다 식어진 물이 또 난방으로 환수해서 이 순환 펌프를 통해서 계속 돕니다. 계속 작동을 시키면 계속 도는데, 물이 어디서 데워지냐면 여기 주열 교환기라는 데서 데워지는 거예요. 이 주열 교환기는 이 버너하고 여기가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한 칸이에요. 이게 여기 한 칸 안에 이 버너 통 안에 이 주열 교환기가 여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난방 배관이 여기 안으로 지나가는데 그냥 이 일자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핀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얇은 판 같은 게. 그래서 여기에서 버너를 가동을 시키면 이 배관을 데워주는데 그냥 이 열이 소모되지 않게끔 이 배관으로 잘 데워지게끔 요 판 같은 게 열을 가둬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스를 태우면 순간적으로 여기가 데워지는 거예요. 열 손실이 적게끔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데워진 물이 이 차가운 물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돕니다. 이렇게 최고 온도가 한 85도 정도까지 데워져요. 100도가 되면 끓기 때문에 끓어서 넘치기 전에 요걸 제어하는 그런 장치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난방 배관에 물이 80도가 되면 점점 이제 대류까지 따뜻해지고 실내 온도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다가 내가 온수를 쓰고 싶다. 그래서 온수를 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돌아가는 게 이렇게 각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삼방변이라고 하는 삼방 밸브라고 하는 데서 온수를 딱 틀면 이 난방 공급을 딱 차단을 시키고 이쪽 온수 열 교환기라고 하는 대로 이 뜨거운 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물이 식을 새가 없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온수 열 교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뜨거운 물이. 자, 여기 온수 열 교환기로다가 80도 이상의 물이 계속 순환을 하는 중에 이 찬물은 여기만 들어가면 뜨거워져서 나오는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 온수 열 교환기라고 하는 게 얇은 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층마다 이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층이 있고 또 찬물이 들어가는 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층이 만나서 데펴지면서 뜨거운 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수 열 교환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열 교환기라고 하는 이 열 교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찬물이 빨리 데펴져서 온수로 나오느냐? 주 포인트가 이 교환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온수는 온수 열 교환기, 난방수는 이 주열 교환기라는 데를 거치면 갑자기 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물이 들어가서 온수가 1분도 안 돼서 따뜻하게 아주 뜨겁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탕식은 뭐냐면 이 난방은 똑같이 데워져요. 그런데 온수를 쓸 때 이 삼방변이 막히고 난방 공급이 그러면 안 되면서 이렇게 돌긴 도는데, 요번에는 이 온수 열 교환기를 도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온수 저장 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물탱크가 있는 거예요. 물탱크. 그리고 여기 주 열교환기에서 데펴진 뜨거운 물이 여기 온수 저장 탱크 안에 코일식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기.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물이 데펴지는 겁니다. 계속 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 뜨거운 물이 계속 돌면서 여기 안에 있는 물을 데워놓는 거죠. 그래서 저탕식 보일러는 온수를 바로 틀면 바로 뜨거운 물이 나와요. 순간식은 온수를 틀면 데펴지는 시간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저탕식은 늘 온수가 데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탕식은 늘 쓸 때마다 바로 온수를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 구체적인 장단점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원리는 이렇게 해서 이 보일러가 작동한다. 그래서 7문제에 대한 풀이가 이 설명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겨울철에 얼 것 같아가지고 온수 쪽으로 물을 조금 틀어놓으면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을 안 하면서 여기 있는 물이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난방은 안 되면서 여기 있는 물이 지나가요. 그냥 이 데펴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온수를 틀어놨는데 찬물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수를 틀어놨는데 냉수까지 얼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온수를 줄일 수만 있다면, 온수 사용량을 줄일 수만 있다면 가스비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온수 사용량을 줄이는 획기적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인데 여기 화장실 안에 이거를 비치를 해뒀어요. 이게 뭐냐면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여기 뭐 분하고 초를 맞출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분 들어 해놨다.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이 시간이 다 되면 띠띠띠 경고음이 울려요. 이렇게 맞춰놓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할 때는, 못 모르고 할 때는 머리 감고 샤워하는데 편하게 한 20분 정도 이상 걸렸어요. 지금 현재 샤워 시간은, 저는 남자다 보니까 머리가 좀 짧으니까 한 6분에서 7분 나옵니다. 머리하고 샤워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할 때는 그때 온수 설정을 50도 정도로 맞춰놓고 그냥 뜨겁게 뜨거운 물을 빼서 일단 담아놓고 그런 다음에 목욕을 즐기거든요. 그리고 그 목욕물로다가 아예 몸도 닦고 머리까지 감은 다음에 나중에 머리만 감는 식으로 해서 온수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절약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머리 감고 샤워하는데 대략 30분 정도 내외가 걸렸습니다. 그냥 편하게 샤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절약을 얘기한 후부터는 12분대로 줄였어요. 그 전에 비해서 온수 사용량이 저희 집안은 50% 이상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이 타이머 한 2개씩 비치하셨다가 싱크대 설거지 하실 때나 아니면 여기 욕실에서 샤워하고 머리 감으실 때, 특히 아이들 많은 집안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꼭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거 없이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이걸로 하시면은 이게 경고음도 울려주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이 타이머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가 있고 또 5,000원짜리가 있어요. 자, 여기는 주방인데요. 주방에서 설거지 할 때도 타이머를 딱 작동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주방이기 때문에 조리할 때 또 타이머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온수 설정은 이 온수 조절 버튼을 누르면 이 모델은 30도에서 60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욕을 할 때는 좀 뜨거운 물을 써야 되니까 그때는 한 50도 정도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40도 내외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절약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이전과 이후가 절약이 확실히 됩니다. 내가 절약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타이머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